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얼마 전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생산량과 관련된 추가 소식과 RTX 3090 Ti 소식 등 우리의 소비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890만 대, 2020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폴더블 폰 시장은 연평균 53%나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전체 폴더블 폰 출하량이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카날리스는 내다봤는데요. 특히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면서 평균 가격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출시된 폴더블 폰 평균 판매 가격은 약 1,500달러 수준인데 2024년까지 1,00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카날리스는 전망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최근 초도 물량이 완판된 갤럭시 S22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며 특히 울트라 모델은 미국에서 구매할 경우 4월까지 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삼성전자가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 사업장으로 이전했다고 샘모바일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있었던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며 본격적인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는 현재 출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는 여전히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매체 PC 매거진에서 진행한 긱벤치 결과를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된 갤럭시 S22 울트라는 싱글코어, 멀티코어 텍스트에서 각각 1232점, 343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가 기록한 점수와 비교하면 싱글코어는 138점, 멀티코어는 277점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탑재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1735점, 4647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이전 제품인 스냅드래곤 888보다 싱글코어 점수는 13%, 멀티코어 점수는 9% 정도가 상승한 수준이지만 PC 매거진에서 진행한 GFX 벤치 그래픽 벤치마크에서는 상황에 따라 약 20%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갤럭시 S22 시리즈는 오는 25일 국내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며 갤럭시 S22 울트라는 12GB 램, 256GB 내장 메모리 모델과 12GB 램, 512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145만 2천원, 155만 1천원, 1TB 작업질 모델은 174만 9천원에 판매가 됩니다. 이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교해 256GB 모델은 17만 8천원 정도 저렴하고 512GB 모델은 33만 9천원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며 또 1TB 모델은 42만 1천원 정도가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의 차세대 프리미엄 중급 5G 스마트폰 칩셋 디멘시티 8100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디멘시티 8100 칩셋은 디멘시티 1100 후속 제품으로 파악되며 플래그십 플랫폼인 디멘시티 9000보다 한 단계 낮은 포지션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미디어텍은 TSMC 5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는 디멘시티 8000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웨이보에 올라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칩셋은 디멘시티 8100이라는 이름으로 3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디멘시티 8100은 4개의 코텍스 A78 프로세서 및 4개의 A55 GPU 코어를 갖춘 이전 ARM V8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또 이전 세대 ARM GPU보다 성능이 2배 향상되고 전력 효율이 22% 개선된 새로운 말리 G510 MCU GPU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디멘시티 8000 시리즈의 안투투 벤치마크 성능이 공개되었는데
2021년 플래그십 7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스냅드래곤 888은 약 80만 점을 기록했는데 디멘시티 8000 칩셋은 약 82만 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테스트가 아닌 초기 벤치마크일 가능성도 있어 최종 점수는 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첫 6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헬리오 G96의 후속인 G 시리즈 칩을 상반기 중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칩은 현재 내부적으로 넥스트 G라고 불리고 있으며 CPU 코어 구성은 G96과 동일하며 말리 G57 MC2 GPU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TE 지원을 비롯해 ISP, 디스플레이 해상도 등 대부분의 사양도 G96과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칩셋은 중국 제조사 2기에서 새로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최초로 선보일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예정인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의 램 용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아이폰 역사상 가장 많은 8GB 램이 장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할 램 용량을 확정했으며 공급업체들은 양산 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작년 말 하이통 증권 분석가인 제프 푸 역시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14 프로 및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 8GB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에 이은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에 아이폰 최초 6GB 램을 탑재한 바 있는데 만약 보도대로 램 용량이 2GB 늘어난다면 일반 모델인 아이폰 14 및 아이폰 14 맥스에는 6GB 램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BOE는 LX 세미콘으로부터 아이폰 디스플레이 패널용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파운드리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LX 세미콘의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BOE보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에 드라이버 IC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생산 차질로 이번 달과 다음 달 동안 OLED 패널 생산량은 300만 개에서 200만 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애플은 2022년 상반기에만 BOE에 최대 1000만 개의 OLED 패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BOE는 올가을 출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 중 아이폰 14 모델에 ATPS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 LTPO 패널을 공급하며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LTPO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2분기 중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믹스 폴드2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믹스 폴드2는 폴더블 폰은 올해 2분기 즉 3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믹스 폴드2는 2K 해상도를 지원하는 8.1인치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메인, 커버 디스플레이 모두 고주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팁스터는 믹스 폴드2에 새로운 LTPO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패널 공급업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샤오미는 믹스 폴드2 외에 갤럭시 Z 플립 3와 유사한 폼팩터를 가진 믹스 플립도 연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현재 샤오미는 차세대 믹스 시리즈, 믹스 5 시리즈 탑재를 유력한 150W 초고속 충전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조만간 양산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12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4500mAh 배터리를 15분이면 완충이 가능한데 만약 150W 충전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충전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텔 CES 2022에서 공개한 i9-12900KS와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인텔 i9-12900KS는 저번에 유출되었던 내용과 같이 최대 5.5GHz 부스트 클럭을 가질 예정이지만 올라간 성능만큼이나 가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가격은 앞서 언급했듯 유출된 자료로 i9-12900KS가 780.79달러 및 791.74달러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i9-12900K 대비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예측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비싼 금액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TDP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언급됐는데 전반적인 CPU 클럭이 상승한 만큼 TDP에 있어서도 25W 증가한 150W의 스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인텔 측에선 아직 공식적인 출시 일정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일부 소매업체 목록에서 이번 i9-12900KS와 관련된 자료가 유출된 만큼 근시일 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올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와 관련되어 최근 공식적인 인텔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텔 인베스터스 미팅스 2022, 즉 투자자 회의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인텔에서는 13세대 엘더레이크의 리프레시 격인 랩터레이크 CPU에 있어 최대 1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 향상분에 들어간 요소가 CPU 클럭인지 또는 순수 IPC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으나 저번 루머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13세대 CPU는 최대 5.5GHz 동작이라는 내용도 유출되었던 만큼 10% 이상 성능 향상은 클럭 플러스 IPC 향상 등의 적용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CPU 코어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유출된 스펙과 같이 빅코어 8개와 스몰코어 16개 조합으로 24코어 32스레드를 특징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랩터레이크의 출시는 2022년 하반기 중에 예측되고 있으며 인텔4 즉 7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는 메테오레이크는 2023년 2분기 그리고 15세대 CPU인 에로우레이크는 2024년 중 출시로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CES2022에서 RTX 3090ti를 공개한 엔비디아가 최근 공식 대변인을 통해 출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RTX 3090ti와 관련된 최근 루머 및 유출된 내용은 당초 예상 출시일을 1월 27일날 발표하여 2월 초 공식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제품 발표는 물론 출시일에 있어서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신 더 벌지에서는 엔비디아 측에 RTX 3090ti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엔비디아 공식 대변인은 현재 RTX 3090ti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RTX 3090ti의 출시 연기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RTX 3090ti에 탑재되는 21GB BPS GDDR6X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아닌 만큼 루머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덴마크 소매업체인 모터스 DK에선 아에이수스 RTX 3090ti 일부 모델을 선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최근 유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빠르면 3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MD의 RX 6000XT 시리즈 중 일부 모델에 있어 리프레시 모델이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RX 6850XT는 출시 예정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인 즉슨 제품 출시 전 다양한 정보 유출 및 루머 정보를 공개하는 모스 러이스데드의 트위터와 주요 외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 최근 AMD에서 준비 중인 소스에 따르면 AMD RX 6850XT는 당초 유출되었던 루머와는 달리 출시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리프레시 모델 출시 전부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650XT, 6750XT, 6650XT와 같은 라인업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제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 650XT를 필두로 하여 4월 출시하여 그 외의 리프레시 모델은 2분기 중 출시로 예측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유출된 스펙에 따르면 6950XT 기존 6900XT 갭이 TDP에 있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로는 조금 더 높은 메모리 클럭 제품을 탑재하는 요소가 반영되어 그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AMD RDNA3 GPU 및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의 출시가 예고되고 있으며 CPU에 있어서는 젠4 그리고 인텔 13세대 CPU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윈도우 11 업데이트에 마침내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지원을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업데이트는 KB5010-414로 제공되며 새로운 날씨 작업 표시줄, 엣지 업그레이드, 팀스 통합을 비롯해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지원 추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데이트 공식 변경 로고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외 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는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지원이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스템을 버전 22000.526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 아직 프리뷰 수준이므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앱 수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주가 다른 앱에서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안드로이드 OS에서 앱 간 추적을 중단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골자로 하는 사용자 개인정보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베타 버전을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며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다른 타사 앱과 공유되는 데이터를 제한하여 광고주가 타겟팅된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해 4월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도입한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와 비슷한 것으로 수십억 대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몰래 데이터를 수집해온 디지털 광고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참고로 메타는 애플의 정책 변경 이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1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약 100억 달러, 한화 약 12조 원의 매출 손실이 빚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셋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갤럭시 S22 시리즈 일부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출시가 될 텐데 어떤 분들은 구매할 때 꽤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2월 셋째 주 IT 소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니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